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의 리볼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볼브는 우리말로 하면 회전입니다. 회전. 그래서 리볼브 명령은 create의 두 번째 extrude 그 밑에 리볼브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볼브 명령은 어떤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단면을 회전시켜서 입체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리볼브 명령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요. 자, YZ 평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뷰죠. YZ 평면을 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리볼브는 축을 기준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인 L로 가운데 라인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형태를 돌려서 만드는 명령입니다. 다시 이제 라인 L 해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구속을 얘를 수평 구속 주시고요. 자, 크기는 대략적으로 요것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치수는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시던트로 얘만 위치만 이렇게 바닥 위치만 맞춰 줄게요. 자, 그러고 피니시 스케치 해서 스케치를 종료해 주시고요. 자, 리볼브 명령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자, 리볼브. 자, 리볼브 명령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 팝업 창이 뜹니다. 리볼브 팝업 창이 뜨고요. 자, 거기서 옵션을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프로파일은 자, 여기 우리가 그린 프로파일. 그러니까 프로파일은 닫힌 선을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엑시스 축. 자, 그래서 자, 면을 선택하고 두 번째 축. 자, 여기서 명심하실 거는 축은 반드시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축 자체가 곡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얘가 돌아가죠. 자, 그리고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옵션을. 첫 번째 옵션은 자, 앵글 to 풀이 있습니다. 앵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밑에 앵글 360도는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죠. 이거를 180도로 하면 반만 돌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반만 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5도를 하면 45도를 돕니다. 자, 그 다음에 90도를 하면 90도. 자, 이런 식으로 돌아서 물체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방향, 디렉션이 있죠. 디렉션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원사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원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보면 자, 한쪽 방향으로만 돌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돌죠.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디렉션에 투사이드가 있어요. 투사이드. 자, 투사이드를 하시면 자, 앵글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앵글이 두 개가 나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자, 앵글 1은 이제 요거고요. 앵글 2는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의 투 사이드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방향으로 리볼브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데 각각 각도를 줘서 우리가 리볼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투 사이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메트리가 있어요. 시메트리는 자, 좌우 대칭되게 이렇게 거실 수가 있는데 치수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익스트루드와 다른 점은 자, 익스트루드에서는 시메트릭이 홀랭스, 하프랭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길이도 지정해 줄 수 있고 절반의 길이도 지정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리볼브에서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익스트루드의 하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각도를 45도를 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위쪽도 45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도가 올라가는 걸까요? 90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치수에 곱하기 2의 각도로 벌어져요.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이걸 90도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쪽으로 90도, 반대편으로 90도. 대칭이지만 양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내가 준 치수에 곱하기 2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조인, 합쳐주는 거, 컷, 빼주는 거, 인터섹트, 교차하는 거, 그 다음 유바디, 새로운 바디를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요 오퍼레이션은 똑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입의 앵글에는 이러한 옵션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타임 2 하면, 자, 어떠한 물체로 돌리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풀은 무조건 360도 도는 겁니다. 무조건 360도, 풀은 360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자, 돌려주는 거고요.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앵글은, 자, 뭐다? 내가 각도를 입력해 주는 거, 각도를 입력해 주는 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2는 어디까지 내가 어떤 물체가 면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게 2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리볼브에서는 잘 쓰실 일이 없어요. 2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일이 없고, 보통 앵글 많이 쓰고요. 이제 풀도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앵글하고 각도를, 자, 원사이드 각도를 360도를 해놓으면, 풀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자, 이렇게 리볼브된 형상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리볼브에서 또 한 가지, 리볼브에서 축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리볼브 선택하시고 물체를 선택하시고, 물체의 모서리가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체 모서리가 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돌죠. 물체 모서리도 축이 되실 수 있고요.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돌죠. 그 다음에 뭐도 축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본 오리진에서의 기본 좌표축, 얘도 우리가 축이 될 수가 있어요. 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돌 수 없는 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축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면 되니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X축 같은 경우는 지금 돌 수가 없죠. 만약에 X축에서 돌리려면 스케치가 어느 뷰에 있어야 될까요? 자, 요 뷰. XZ 평면에 있어야 X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은 우리가 그때 보면서 적당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물체의 모서리선도 사용하실 수 있고, 기본 오리진도 쓸 수 있고, 내가 그려준 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리볼브 명령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리볼브 명령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컵이라던가 병 같은 거 많이 해요. 리볼브 명령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명령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볼브 명령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리볼브 명령은 원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자, 리볼브 명령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는, 자, XZ 평면이나 YZ 평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XZ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라인 L.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도 닫힌 곡선으로 만드셔야 프로파일이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세워주시고요. 자, 수직 수평 구속. 자, 세워주시고요. 자, 치수를 입력해 줄게요. 자, 이 두께는 자, 그냥 수직 수평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네모나게. 스케치 디비전 D 여기를 한 3 정도로 주고요. 얘도 3 정도 줄게요. 3 정도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자 50, 자 50, 그 다음에 높이를 한 80 정도 줘볼까요? 80.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요런 형태를 리볼브를 한다. 자, 피니시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자, 리볼브. 자, 여기 프로파일 선택돼 있죠. 그 다음에 엑시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얘를 리볼브 명령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오리진 기본 축도 선택이 돼요. 자, 기본 축에서 자 Z축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그란 자, 컵 모양의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수정을 하면 얘 자체의 형태도 바뀌어요. 자, 그럼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타임라인 가셔서 자, 스케치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케치. 자, 그래서 얘를 각도를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디멘전 D, 자, 스케치 디멘전 D 해서 여기랑 여기에서 자, 수직 수평부터 얘부터 깨줄게, 얘부터 지워줄게요. 수평 구속을 지워주고, 자, 수평 구속 지워주고요. 다시 그립시다. 다시 그릴게요. 자, 다시 그릴게요. 얘 지우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L. 자, 이렇게 기울여 줄게요. 자, 기울여 주고, 자, 얘랑 얘를 자, 패러럴하게 가고, 자, 각도 D. 자, 이건 100도.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 한 80 정도 줘볼까요? 80. 자, 80. 자, 80 정도 주고, 요 길이, 요 두께를 아까처럼 3으로 줄게요. 3.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 30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만. 자,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 하시면 자, 이렇게 바뀌죠. 형태가 바뀌는 거 보이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컵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컵을 그리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회전해서 리볼브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볼브 명령은 명령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회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리볼브 명령으로 머그컵을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머그컵. 자, 그러니까 익스트루드와 리볼브 명령을 같이 사용해서 머그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U 디자인 해주시고요. 자, 크리에이티브 스케치. 자, 그 다음에 XY 평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머그잔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L. 치수는 적당하게 가겠습니다. 자, 형태 적당하게. 자, 이렇게 우선은 몸통. 자, 그래서 수직 수평 맞춰 주시고요. 자, 얘도 수직 자 맞춰 주시고, 자, 크기를 한번 볼게요. 스케치 디멘전 D. 자, 여기서 얘는 30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자, 높이는 7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디멘전 D. 머그잔이 보통 두껍죠. 자, 두꺼우니까 두께를 그냥 5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얘랑 얘 두께를 같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꼴 구속을 해줄게요. 이꼴 구속, 자, 이꼴 구속, 자,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피니시 스케치, 자 리볼브, 자 축을 Z축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돌죠. 자, 이렇게 되면 머그잔 본체가 나왔는데, 자 내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폭이 작아 그러면 좀 스케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죠. 자 에디트 스케치에서 자 35 자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가시고요. 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에디트 스케치 해주시고, 자 스케치 들어가서 뭘 해줄 거냐면 손잡이를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L 자 이렇게 해서 자 손잡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 만들고,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랑 다 같게 갈게요. 이꼴 구속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이꼴 구속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줄게요. 얘도 수평 자 이렇게 되고, 자 컨시던트로 얘랑 얘 끝선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디멘전 한번 넣어볼게요. 스케치 디멘전 처음에 크기 치수부터 넣을게요. 스케치 디멘전 D 자 38,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치수를 자 16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자 40 너무 낮네요. 42 정도 줍시다. 4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자 아까 다 5로 줬죠? 여기도 5, 자 5, 자 그 다음에 자 5, 그 다음에 3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8이죠. 그러면 왜 완전 구속이 안 되냐면, 자 얘가 지금 이 선의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선상에 딱 놓이잖아요. 여기 선상에 딱 놓이면 익스트루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선상에 놓이고, 자, 피니시에서 자, 스케치.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케치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시고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바디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스케치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치에다가 우리가 다른 형상을 만들 때는 반드시 스케치 브라우저 가셔서 스케치 옵션을 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시킬게요. 자 익스트루드, 자 뭘 시킬 거냐면 시메트릭으로 해서 자 이렇게 자 하프 홀랭스로 합시다. 홀랭스로 해서 한 10 정도, 자 10 정도를 주시면 10 너무 작죠? 한 20 정도 줍시다. 15 정도 줄게요. 자 주면 문제는 여기서 바로 선상에 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맞닿지 않아요.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죠? 이 부분이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아요. 위에서 보면 자 리볼브 같은 경우 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리볼브는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자 에디트 스케치 자 들어가셔서 자 스케치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면, 이 스케치가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다시 언두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스케치가 이 물체 중간쯤에 파고 들어와지는 게, 이렇게 들어와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케치 디멘전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치수로 줘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중앙에다 놓겠습니다. 2.5.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조금 다시 수정해 줄게요. 45 정도로.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그잔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필렛이 들어가죠. 자 필렛을 줄게요. 필렛. 자 여기 자 10,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필렛 자 여기서 여기 자 두께가 같아지려면 여기가 10이죠. 중심을 같이 해야 되니까 얘는 15 정도 해주시면 돼요. 15 정도 해주시면 중심이 같아지면서 같은 형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자, 스케치 살려주시고요. 자 익스트루드.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익스트루드 쓰실 때 자 쓰실 때 익스트루드 쓰실 때 자, 익스트루드 쓰실 때 여기 쓰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끊겨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 안쪽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5 정도 했죠. 디스턴스 15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죠.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원사이드가 아니라 시메트릭 홀랭스로 하겠습니다. 홀랭스 15 하면 위에서 보면 안 삐져나가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중요하신 건 오퍼레이트. 자 머그잔과 손잡이가 하나로 겹쳐져야 되죠. 머그잔과 겹쳐져야 되죠. 조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은 보통 우리가 그 피처랑 피처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컷이에요.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빼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조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조인을 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오케이. 자 머그잔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꺼 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뭘 해 주셔야 될까요? 이제 모서리 부분 이제 필렛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필렛 요 모서리랑 우선은 필렛 자 요 모서리랑 자, 요 모서리는 같은 필렛 값으로 줄게요. 2.5 정도 주겠습니다. 2.5. 자, 2.5.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쪽 이렇게 자, 여기는 자, 3 정도 줄게요. 3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2 정도 줘볼까요? 2가 안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줍시다. 따로따로 줍시다.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랑 여기를 자 2.5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필렛 자 여기 따로 해서 3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죠. 자 들어가죠. 3 자 오케이 해주시고 저 바닥면 자 바닥면도 자 필렛 여기는 여기도 3 여기는 5 여기는 7 정도 줘볼까요? 7 자 그리고 안쪽도 자 필렛을 줘볼게요. 필렛 여기는 한 2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 머그잔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머그잔을 만들고 자 이렇게 딱 봤는데 아 손잡이가 너무 작다 아니 너무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정을 할 때는 자 스케치에서 손잡이 수정해 주시면 이 형태에서 수정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지금 38이었는데 요것만 해볼게요. 36 정도로 35 정도로 좀 줄여줘 보자. 그럼 줄였죠. 줄이면 자, 손잡이를 줄이면 야, 형상도 이렇게 줄게 됩니다. 자 줄면서 형태가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리볼브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리볼브 명령을 가지고 머그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볼브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볼브 명령은 원의 형태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어떠한 단면의 형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원의 형태로 만들 때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보통 컵이라던가 병 이런 것들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리볼브 명령.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